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우리 정치권을 달구는 뭐 많은 이슈 중에 말이죠. 특히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리고 국민적 감정이 바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나타나는 게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것 뜨면요 지지율이 엄청나게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출렁출렁거리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딱 보면은 소위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이 세 사람에다가 또 특히나 이제 이들과 연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공방이 이제 벌어졌는데 엄청난 공방이죠. 추미애가 등장했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보수의 여전사로 확고히 이제 자리 잡은 김민전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명 더 추가한다 그러면 배현진 이 전부 여성들이죠. 연안이다. 아니면 뭐 여성의 시대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표현도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력에 있어서 말이죠. 김민정 교수는 그야말로 내공 그 자체입니다. 그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이 소위 이제 이 농객 생활을 쭉 해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대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일단 뭐 고수라고 인정해야 되고요. 저들 이제 민주당이 정말 깝깝할 겁니다. 김민정 교수 의원을 상대하자면은 거기에 걸맞는 인사가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현재 민주당에는 그런 농객이 없어요. 예전에는 유시민이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유시민은 지금 민주당하고 관계없는 인사거든요. 저기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민전의 이제 독주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요, 혼자 달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주를 할 때 혼자 하는 거죠. 근데 그 독주를 외롭지 않게 하는 인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배현진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은 이제 재선 의원이 되었잖아요. 배현진 의원은 사실 전투력이 막강한 어떤 그런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고 나이도 아직 좀 어리고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말이죠. 조금만 보강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슈퍼 여전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뭐 명쾌한 발음, 아주 뭐 선명한 발음,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팩트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내공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믹스가 되면은 그야말로 훌륭한 그야말로 김민전의 그 버금가는 그런 여전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데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민전과 함께 투톱을 이루면서 보수, 우파, 애국, 뭐 자유, 뭐 이쪽 전체를 다 이렇게 커브 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 여권을 대표하는 빅스피커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자, 썸네일 보시면요. 이준석을 그냥 물먹인 이준석을 꼼짝 못하게 한 배현진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 배현진이 이제 펼쳐나갈 무용담에는 거기에 아마 그 발 앞에 쓰러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배현진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게 이 이준석에 대한 배현진의 직격탄이었죠. 이준석이는 포지션이 사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포지션인데 야당하고도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당에 동조는 안 해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서 여당을 공격합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띄고 있죠. 그렇지만 장애 집회할 때는 같이 이제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독자적인 노선을 이제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된 지지 기반이 10대, 20대, 30대, 40대 초중반까지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과 발언을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죠. 자, 이 이준석이는 이제 아킬레스 건이 이제 있죠. 하버드 이제 출신으로서 거기에 명쾌하게 지금 해명되지 않은 뭐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번 아마 홍역을 치를 것 같아요. 자, 그건 일단 뭐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배현진이 이준석을 이번에 제대로 두드려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난타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준석이가 소위 말해서 이 정치 궁합에 좀 밝은 건 제가 인정해 주지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준석이는요 사안별로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이 일정한 어떤 정치적 선을 그어놓고 나는 이쪽에 있다. 내가 이쪽 진영에 있다. 내 정치적 포지션은 여기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다 보면요. 그 말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제대로 그동안 받아치지를 잘 못하더라고. 내부적으로 분탕만 친다. 그냥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거를 정면으로 논리를 통해서 뭐 파괴하거나 파괴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말로써 그걸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제대로 했습니다. 인수위가 이번에 특히나 이제 김정숙 특검을 이제 이렇게 이 제기되자 이게 진짜 여권 전체적으로 김정숙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맞불로서 이걸 이제 들이대자 사실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이슈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는데 사실 그 특검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오케이. 김정숙 여사 특검도 오케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그들은. 뭐 보수 지지층은 김정숙 여사 특검만 하자. 김건희 여사는 특검 까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하라는 거죠. 다. 그게 맞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수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반대로 둘러쳤잖아요.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윤순방 예산도 조사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야당의 공격무기다. 여당이 특검을 하자고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당은 뭐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뭐 경찰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현재 전국을 너무도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을 보십시오. 의석이 몇 석입니까? 야당을 보십시오. 의석이 몇 석입니까?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권력을 딱 놓고 보면요. 여야가 5대5로 봅니다. 그나마 여기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그만큼 봐주는 거예요. 5대5입니다. 5대5. 팽팽해요.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여당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야지 이제 5대5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당이 무너져 버리면 5대5가 아니고요. 6대4 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하나가 되는 이 운동 이런 노력들을 진짜 해야 됩니다. 108석은 너무도 작은 의석이에요. 지난 21대 국회는요.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103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막 불어가지고 115석 뭐 거기까지 갔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108석에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똘똘 뭉칠 수 있는 이번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할 줄 알고 용산과의 관계도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인수위로서는 너무도 궁색한 말을 한 겁니다. 김정숙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갖고 딴지를 걸었다. 내부 총질은 아니죠. 이제 밖에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외부 총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거는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해야 되겠고 근데 마음에도 있든 없든 무조건 까고 보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지지율 유지 혹은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 입장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노인들 잡겠다고 질낮은 떡밥을 뿌린다라고 한물간 레파토리를 지금 얽고 있는 겁니다. 저런 식의 발언을 많이 했었죠. 이준석이는.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10대, 20대, 30대, 40대 초중반까지는 자기들 편이다라고 자기가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군화 전략을 이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인 쪽을 자꾸 밀어내는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그래 지금은 자기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표를 다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부만 얻겠다라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정치공학적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이가 자기 생각이 저렇다고 생각 안 해요.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을 하고 있다. 저기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나와서 제대로 그냥 박살을 냈죠.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이가 했던 말 중에 이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낭보를 전했는데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유리하고 국민들에게도 유리합니다. 나중에 가서 아닐지라도 일단은 희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100% 확실할 때만 그걸 발표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이렇게 이준석이도 엎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더군요. 저거는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해보려고 오버 액션을 하는 것이다. 자충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유조선 위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것 같다. 불이 확 붙어서 그냥 자기를 태울 것이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런 이인숙의 주장이 맞지 않다. 맞다. 꼭 이거로 제가 보지는 않지만 저게 설득력을 얻겠습니까? 야당 지지자들 소위 개딸들 뭐 그쪽에서는 이인숙이가 저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할지 몰라도요. 중립층에 있는 사람들도 저걸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거든. 관계 전문가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지금 그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감,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정치가 할 일 중에 하나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걸 보면요. 이들이 마치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그걸 반대했던 김영삼, 김대중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뭘 하고자 하면 그 뒷다리 잡고 하는 것은 정말 못난 짓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제대로 받아친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요걸 한번 볼까요? 배현진 의원이 이준석을 받아친 이야기를 일단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둘이 원래 앙숙으로 그래 알려져 있었죠. 당대표 시절에도 이준석이가 배현진이 그 당시 최고위원 아니었습니까? 그때 공방을 많이 벌였었죠. 자, 그 배현진 의원의 말이 이 말입니다. 멍청하다 이준석. 멍청한 얘기를 했다. 영부인 해외 여행을 위한 예산과 국가 정상 외교의 예산이 가냐. 그야말로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윤 대통령이 순방할 때 그 예산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다 나타나 있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이 김정숙의 이 예산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게 지금 국가 기록물에 들어가서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가서 그냥 열람도 못해요. 그걸 뭐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범죄적 요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공식적인 일반 행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난했던 이준석이가 오히려 쥐구멍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논리가 없을 겁니다. 일단은 덮어놓고 비난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논리가 없으니까 그저 노인들을 잡겠다고 떡밥 던진다고 이런 식의 저열한 수준 낮은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가, 이것들을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좀 저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왜 저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면 자기 지지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대통령으로부터 민심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때려가지고 죽일 때는 확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면 이런 말 안 해요. 이준석이는. 그럴 때는 또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 김정숙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까고 그 다음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일의 선우가 바뀌었고 이 일을 이제 바라보는 그 눈 자체가 이 완전 사시나 다름없다. 삐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진행형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네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순방 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이 또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정숙 특검 추진을 생쇼라고 비판했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 이런 식으로 떡밥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졸졸한 워딩을 구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이 대한민국 국가 재정사에 없던 영부인만을 위해 마련된 긴급예산 4억 원의 정체를 파악하자는데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 예산을 병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다. 멍청한 이준석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김정숙 커플 외에 그 이전에도 현재도 아무도 벌인 적 없는 황당무계한 일이었다. 문재인의 주장대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가 성립하려면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항목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끼어 장관 특별 수행원으로 쫓아갔다. 문체부는 위 사안과 관련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을 우려하며 당국과 예산 조달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저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언급한 거죠. 자, 그러면서요, 또 국가 정상 외교의 예산 문제를 여태 이해 못하거나 국민을 만만히 보고 또 물타기 하고 싶거나 이 중 하나일 것이다. 내 아내의 단독 외교 내가 지시했다던 문 전 대통령님 왜 이리 조용하신가라고 또 문재인을 또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자, 변진이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정리해버렸다. 변진선에서 완전 이준석을 그냥 아닥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준석 폭죽놀이 이런 것도요. 인숙이 너무도 저열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인숙이가 사실은 너무 나갔어요. 이거는 결국 지금의 이준석 의도가 현 정부 여당과 같이 가는 그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걸 고려했던 것 같아요. 한때 용산과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했죠. 그러면서 뭐 보기 드물게 윤 대통령님 막 이런 님이라는 글자도 붙이고 윤 대통령 만났을 때 또 이렇게 90도 폴더 인사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하는가 했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특히 최병권에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면서 지금은 야권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 변진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냥 쥐구멍을 찾아야 될 상황이다. 자, 김정숙 뉴스. 자, 이준석 김정숙 특검 여기도 관련 쭉 같은 이야기들이죠. 자, 변진이 해냈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통해서 김정숙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대목을 변진 의원이 직접 만들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정과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고민정. 고민정이가 사실 친문 중에 친문 아닙니까? 그야말로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으로 근무했고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뭐 국회의원 될 수도 없고 정치인이 될 수도 없었겠죠. 그냥 아나운서 하다가 지금도 아나운서로 있겠죠. 나이가 아직 뭐 퇴임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이 고민정이가 열심히 문을 위해서 양산을 위해서 발언을 해 주죠. 거기에 대해서 변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선은 누가 넘었나 이런 거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지출 내역을 공개한 변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서로가 선을 넘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변진 의원이 2018년 김정숙이 문 전 대통령 없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 기내식 비용이 6,292만 원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상황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무슨 밥을 처먹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자, 그러자 이거는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핵심 쟁점은 그때 먹었던 식단이 나와야 된다. 식단. 그걸 공개해야 된다. 평범한 음식은 아닐 것이다. 그걸 공개하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세상은. 그런데 아직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네. 누구도 그걸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네요. 그런데 그때도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이 같은 음식을 먹었는지 김정숙만 별도로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거대한 논란거리고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투력이 있으려면 이런 것까지 발굴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였으면 벌써 드러냈을 거래요. 아무튼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2022년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팔짱을 한번 낀 적이 있죠. 그것을 맹비난했던 인물이 이 고민정입니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 과시 혹은 뭔가 좀 윤활유 역할을 하고자 의도하셨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조금 불편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죠. 저는 이 고민정을 보면요. 이재명이가 그때 단식 쇼할 때 그때 옆에 가서 찾아갔을 때 이재명이가 물끄러미 고민정의 손을 이렇게 쿡 옮겨주면서 손을 쿡 잡고 있는 그 사진이 생각납니다. 그 사진의 보기에 따라서 그게 참 그 자연스럽지 않은 사진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고민정도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드디어 팔짱을 끼다라고 자랑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우에는 괜찮고 남의 경우에는 안 된다.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낀 것은 국익을 위한 나라를 위한 팔짱이라고 봐야죠. 거기 뭐 무슨 다른 사적 감정이 있겠어요? 자, 그야말로 민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되자 그 당시 제 사진을 영부인과 비교하시다니라고 반박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애당초 팔짱 그걸 갖고 비판한 것 자체가 잘못됐던 겁니다. 자, 배현진 의원은 객관적인 정부의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을 고민정 의원은 선을 넘었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선 넘은 것은 고민정이다. 양산이다. 뭐 이런 식이죠. 과거 고민정 의원은 자기의 주관적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팔짱을 지적한 적도 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고민정의 지금 발언은 다분히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그런 논리에 다름 아니다 라면서도 맹공을 했습니다. 자, 요즘 말이죠. 김민전 의원 그리고 저 배현진 의원 여성들이 있습니다. 큰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의정활동이다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의 남자 의원분들 남성 의원들 분발 좀 하십시오. 정말 이런 어떤 전사형 인물들이 한 10명만 있어도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